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상승 동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56,000달러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 겪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55,000달러 안정적인 지지 여부가 그렇게 강조됐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강세 모멘텀은 여전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고 52,000달러 아래로까지 후퇴할 경우에는 49,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후에는 4만 달러 초반까지 열려 있다라는 점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론조 하드포크 이후에 다소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에이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요즘 너무 다지는 것만 하는 것 아니냐, 이더리움 경쟁자 맞냐,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다소 상대적으로 힘이 빠진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조만간 올타임 하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오르긴 오르는데 엄청 느리게 오를 거다, 이런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주말 리플 시세가 오른 것을 놓고 여러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근거 없는 600달러 희망회로보다는 근거가 확실한, 어느 정도 확실한 1.5달러 전망이 훨씬 더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리플, XRP 전망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강세 모멘텀을 유지하되 후퇴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신규 매수에 나서기는 그렇게 쉽지도 않은 그런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10월 11일 오전 비트코인은 55,000달러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6,000달러 돌파 직후에 강력한 저항을 맞고 한때 54,000달러대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뒷심이 살아있다는 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1을 나타내면서 탐욕 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4.9% 전후를 나타내면서 하루 전보다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이 우패드기에는 기술적으로는 황소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만약 황소가 가격을 56,100달러 이상으로 올리면 상승세가 재개가 될 것이고 이후에는 6만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여길 넘어서면 사상 최고가인 64,000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 반면 곰 세력이 52,920달러 오버헤드 저항 아래로 가격을 내리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49,504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는 황소가 방어해야 되는 중요한 지지선이다. 여기서 더 후퇴할 경우에는 단기적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47,000달러와 4만 달러 부근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윌 클레멘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하반기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다만 강세 모멘텀이 지속되기 전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래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과 비트코인 거래소 유출입 활성화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 53,000달러대까지 후퇴하고 나아가서 주요 지지선 하향 돌파를 테스트하는 것도 놀랍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장기 보유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내면서 가격 급등과 공급 쇼크가 연출돼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낙관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가 알론조 하드포크 이후에 묵묵히 다지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보여왔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칭이 다소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본격 구현된 알론조 포크 이후에 자맹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에이다는 하지만 보합권의 흐름 속에서도 바이낸스 코인을 밀어내고 다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런 에이다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데포페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에이다가 바닥에 근접했다. 카르다노는 계속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인 3.1달러에 근접할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비치의 경우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에이다의 가격은 매우 느리게 오를 것이라면서 오르긴 오르겠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연이어서 에이다를 띄우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었던 부분도 눈여겨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공개한 카르다노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12개월 동안 카르다노 네트워크는 기술적으로 뚜렷하게 성장했지만 마켓은 정작 플랫폼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르다노는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등 경쟁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야 한다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에이다를 띄운 이유는 그만큼 에이다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7월 디지털 라지캡 펀드 포트폴리오에 에이다를 추가했다라는 점을 공식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비트코인이 67.4%의 비율을, 또 이더리움은 25.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에이다는 그 다음으로 높은 4.2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켓에서의 한계를 돌파해내기 위한 에이다의 자체적인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더리움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위해서는 디파이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카르다노의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제드 출시 계획을 이미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NFT와 블록체인 교육 등 여러 측면의 투자를 진행해서 에이다 생태계 확장에도 주력한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입니다. 과연 이 같은 노력들이 에이다를 이더리움 킬러로 자리할 수 있게 만들지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지난 주말을 보내면서 아주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을 내보였습니다. 장중 1.2달러를 넘어서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 키우고 있습니다. 시세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시가총액 538억 달러로 솔라나를 제치고 다시 시총 6위 자리를 탈환한 상태입니다. XRP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야슈골라는 XRP 가격이 10일 만에 30% 급등했다. 현재 차트는 골든 크로스를 형성해 가고 있다. 따라서 2021년 4분기에 1.5달러 도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는 상황으로 통상적으로는 상승장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야슈골라는 골든 크로스가 XRP 차트에서 여러 차례 그동안 등장했는데 마지막으로 발생했던 것이 지난 8월 10일로 이후 약 80%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XRP는 1.43달러에서 고점을 찍은 뒤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지난 2월의 경우에도 XRP는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50일 지수 이동 평균을 올라선 뒤에 400%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1.98달러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야슈골라는 최근 XRP 랠리는 SEC와의 소송이 리플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행 SEC 체제는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밝힌 윌리엄 힌만의 의견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규제기관의 거짓말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리플 법무팀은 최근 SEC가 직원들에게 힌만이 제공한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디지털 통화를 분석하도록 지시했던 그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러한 상황은 힌만의 의견이 단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공식적인 업무 지시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윌리엄 힌만은 XRP와 비슷한 토큰인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했던 인물입니다. 리플사는 이 발언과 연계해서 XRP 역시 증권이 아니라는 논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소송 대응을 해왔습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XRP를 증권으로 판단했던 인물이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소속 전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왔고 현재 그곳으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SEC 고위 관계자가 사익 추구를 위해서 사실상 SEC에서 일하는 동안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더해진 상태입니다. 소송 승리에 대한 기대감 말고 몇몇 온체인 데이터들 역시 XRP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일리 호들은 XRP의 온체인 지표는 자산의 가격이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는 상황인 브레이크아웃의 정점에 와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일리호들은 센티멘트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XRP의 소셜 멘션 수는 줄어들었지만 XRP의 네트워크가 7월 말을 바닥으로 이를 활성화 주소수가 크게 증가했다. 네트워크 성장 지표는 새로운 참가자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일반적으로 건강한 미래를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실현된 시장 가치에 대한 리플의 시가총액을 측정하는 비율인 MVRV 지수 역시 단기적으로 XRP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정말이지 재미있는 풍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데 중국 내 NFT 시장은 오히려 활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의 빅테크들 잇따라서 NFT 플랫폼을 출범시켰고 9월에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기념하는 공식 NFT도 발매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맥도날드 역시 중국 진출 31주년을 맞은 기념품으로 NFT 188개를 내놓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암호화폐 산업은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면서 2021년 암호화폐 산업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NFT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간단합니다.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은 블록체인, 컴플럭스 등에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들 NFT 대부분은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화폐인 위안화 결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안화 결제라는 꼼수를 동원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인 NFT 산업 활성화에는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등과 연결된 형태로 발매되는 NFT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가 NFT 규제로까지 이어질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튼 이런 걸 보나 저런 걸 보나 중국 공산당은 정말 재미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소비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라면서 내년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겁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갈수록 커져가면서 현실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소비 회복 부진으로 미국의 성장률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고 돌파에 나설지 아니면 좀 더 후퇴한 뒤에 시간을 갖고 힘을 더 모아야 할지 중요한 방향성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묘한 어수선함이 시장에 자리한 모습인데 여러 전문 분석가들의 분석과 전망들 또 온체인 데이터들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